네, 오늘이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5월 1일인데 방금 전에 나온 대선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보시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 42.6%, 안철수 후보 20.9%, 홍준표 후보 16.7%, 심상정 후보 7.6%, 유승민 후보 5.2%. 자, 특징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조금씩 떨어진 걸로 나오지만 격차가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예. 물론 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또 리얼미터는 추세를 분석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는 ARS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차별성이 있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그런 격차가 이전에도 좀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 그동안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부진한 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보수층이 총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바짝 턱 밑까지 추격해 온 그런 양상이다. 글쎄 이것만으로 보면 가장 거의 눈에 띄는 오늘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1강 2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2위 다툼이 관심사가 된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한 2주 동안에는 거의 6 내지 8%포인트씩 빠졌어요. 일주일에. 네. 그 정도씩 빠졌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1.9%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그렇게 본 거면 사실은 하락세가 약간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2일까지가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흘 뒤까지 그렇죠.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기 공표할 때문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사는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네. 5월 3일 이후로는 조사는 하되 공표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5월 2일 조사한 것이 마지막 조사일 텐데 그 경우에는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아마 1강 2중이 거의 확정된다고 볼 것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약간 반등한다고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허 소장님. 문재인 후보의 42.6%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40%를 넘어서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예, 뭐 독주 체제가 굳어진다, 일강 독주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심할 것은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이 보수나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늘 경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확고한 일강 구도다. 그러나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적인 선거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다. 예를 들면 TK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구도와 보수 구도의 이념 구도,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홍준표 지사가 영남을 중심으로 약진하는 그런 동남풍이 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을 돌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유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호남 인사 중용 방침입니다. 거듭 밝혔는데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차별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제가 영남 출신인 만큼 호남을 중용하는 대탕평 인사로 익산의 인재, 전북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문 후보 뒤에 김성한 감독, 군산상거를 나온 유명한 또 그 야구 감독도 보이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호남에서 반감이 있을 때는 호남 홀대론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의 호남 홀대가 그 뭐 지금의 호남에서 반 문재인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거의 영순위, 거의 당선이 거의 나는 당상 아니냐 이런 양상까지 보이니까 아마 좀
호남의 민심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밴드웨건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비호남층에서 봤을 때는 저런 말이 지역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저런 내용의 유세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그 국민의당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네. 호남표를 거의 다 이제 그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국민의당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 측에서 1번, 3번은 어차피 합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저런 면에서의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자신감에서 이 호남 유세에서 이번 5.18 기념식에는 내가 대통령 자격으로 직접 이 5.18 기념식에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호남 출신 첫 총리 기용설이 차천타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군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많이 나오는 분들이지만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전 한은 총재,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그리고 김효석 전 의원, 진념 전 부총리, 그리고 진영 의원, 이분이 이제 호남 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지역구도 서울 용산이지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비영남 총리론을 얘기를 했죠. 과거에 호남을 방문해서는 호남 총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총리 후보 얘기를 할 때 비영남 총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호남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재인 대표가 했던 약속이라든가 또 뭐 마음의 빚이랄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는 호남 총리를 선임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합니다만은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론됐던 인물들이 과연 호남을 대표하고 호남 총리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첫 호남 총리로서 적합한가 이런 의문은 저는 사실 듭니다. 오히려 장관이라든가 수석 등 또 60대 초반인 이용섭 전 의원 전 장관 그분은 뭐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송영길 지금 총괄선대본부장 등 좀 젊은 분으로 송 본부장도 예, 또 전남 호남의- 고흥 출신이죠. 예, 예. 호남으로서 그 정치를 했고 그 호남인으로서의 현지에서 확실히 각인이 된 이런 분들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자, 호남은 호남인데 좀 젊은 호남 인사가 되지 않네.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얘기한 게 총리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호남 총리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며칠 전에 얘기한 게 비영남이었어요. 근데 어제 익산 유세에서는 전북 총리예요. 전북. 전라북도로 좀 좁혔죠. 전라북도로. 총리란 말은 안 했고 중용 얘기는 했죠. 중용 예. 얘기인데 뭐 이제 그 지금 뭐 사실 뭐 장관을 뭐 어느 지역적으로 어디에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총리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자 그러면 호남 총리냐 아니면 또 비영남은 호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이 이 더구나 투표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선 전에 왜 김무성 전 대표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서 당선시키면 뭐 중용하겠다 얘기한 게 10군데도 넘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크게 비중을 두긴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첫 번째 총리는 뭐 호남 총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제 5차 TV 토론에서는 차기 총리 지명을 놓고 안철수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세는 유세고 공격은 공격이란 그런 자세로 느껴졌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 후보님은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에 맡기겠다 이렇게 오늘 공약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이 국회 합의에 맡긴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제 저도 저 얘기 들었습니다만 5월 10일 날 바로 총리를 지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고 그런 것은 또 협치의 틀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협치의 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고 또 어떤 틀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불안감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해주면 총리를 받겠다 했을 때 합의가 되고 추천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총리를 합의해서 추천해라.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불안정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공격이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저 말만 나왔던 게 아니고 뭐 헌법 개정이라든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국회가 뭐 합의해 준다면 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으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더십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그 뭐 한 40석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0석이 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40석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려면 저런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게 국회에 떠넘긴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떠넘기는 게 아니고 국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로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 만약에 본인의 그 대선 후에 본인이 당선된다면 그런 식으로 그 전국을 운영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 그래서 40석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국정 운영이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저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시작부터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뭐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9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선 이후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이제 앞서 그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2위, 3위 후보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좁아져 보입니다. 이래서 2위를 누가 하느냐에도 이 관심사가 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홍준표 후보는 차남의 결혼식에까지도 불참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이 최정상까지 갔다. 나와 안 후보, 안철수 후보지요.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문 후보에게 진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해 주길 바란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지금 홍 후보는 단일화의 주체를 자기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보수표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두 사람이 연합을 하고 거기에 유승민 후보까지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홍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역사적 그 당위성이라든가 뭐 촛불 민심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홍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는 것은 당연하죠. 네. 이수희 변호사는 이런 단일화 주장, 홍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제 그 안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해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호남에서 표를 많이 가져왔을 때 지금 그 홍준표 후보가 늘 하는 말이 진보 진영에서 4명이 나오고 보수에서 1명이 나온 판이면 이게 4명에서 갈라먹으면 내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그 문 후보하고 안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추세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그래도 마지막 희망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갈 건지 아니면은 그럼 대선 후에 견제를 위해서 그래도
보수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라고 해서 홍준표 후보로 갈지 네네.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의 이 발언은 선거 구도의 변화를 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거 구도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통적 구도가 깨어졌다. 깨어지고 지역 간의 구도 또는 이념 간의 구도는 예. 사라지고 오히려 세대 간의 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구도를 깨고 이 홍 후보는 지역 간의 구도 또는 이념 간의 구도를 복원하려는 바로 그런 시도입니다. 그렇게 네. 복원될 때 어쨌든 상대방의 표 분산을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과 그러니까 중도 보수 이런 표들이 사실 그동안에 4월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싫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예.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4월 초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확 갔었는데 네네. 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이 중도 보수층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관한 답을 안 내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럴 바에야 뭐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보수 중도층이라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를 뭐 좀 지지해 줘 봐야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보면 해줘 봐야 문재인 후보를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명분이라도 찾자. 이렇게 돼서 홍준표한테 지금 가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월 2일 마지막 조사에서 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주느냐 네. 하는 데에 따라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상을 미쳐서 약간 반등한다고 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허 소장님. 문재인 후보의 42.6%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40%를 넘어서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예, 뭐 독주 체제가 굳어진다, 일강 독주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심할 것은 아니다. 아하.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이 보수나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늘 경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확고한 일강 구도다. 그러나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것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적인 선거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다. 예를 들면 TK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구도와 보수 구도의 이념 구도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홍준표 지사가 영남을 중심으로 약진하는 그런 동남풍이 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역을 돌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유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호남 인사 중용 방침입니다. 거듭 밝혔는데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차별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제가 영남 출신인 만큼 네, 오늘이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5월 1일인데 방금 전에 나온 대선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보시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 42.6%, 안철수 후보 20.9%, 홍준표 후보 16.7%, 심상정 후보 7.6%, 유승민 후보 5.2%. 자, 특징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조금씩 떨어진 걸로 나오지만 격차가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예. 물론 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또 리얼미터는 추세를 분석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는 ARS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차별성이 있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그런 격차가 이전에도 좀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 그동안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부진한 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보수층 호남을 중용하는 대탕평 인사로 익산의 인재, 전국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문 후보 뒤에 김성한 감독, 군산상거를 나온 유명한 또 그 야구 감독도 보이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호남에서 반감이 있을 땐 호남 홀대론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의 호남 홀대가 그 뭐 지금의 호남에서
반 문재인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거의 영순위, 거의 당선이 거의 따는 당상 아니냐 이런 양상까지 보이니까 아마 좀 호남의 민심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밴드웨건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비호남층에서 봤을 때는 저런 말이 지역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저런 내용의 유세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그 국민의당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바짝 턱 밑까지 추격해 온 그런 양상이다. 글쎄, 이게 이것만으로 지금 보면 가장 거의 눈에 띄는 오늘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1강 2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2위 다툼이 관심사가 된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한 2주 동안에는 거의 6 내지 8%포인트씩 빠졌어요. 일주일에. 네. 그 정도씩 빠졌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1.9%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그렇게 본 거면 사실은 하락세가 약간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2일까지가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 뒤까지 그렇죠.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기 공표할 수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사는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네. 5월 3일 이후로는 조사는 하되 공표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5월 2일 조사한 것이 마지막 조사일 텐데 그 경우에는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아마 1강 2중이 거의 확정된다고 볼 것이고. 네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와 행보를 같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 입니다. 이번에 네. 호남표를 거의 다 이제 그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국민의당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 측에서 1번, 3번은 어차피 합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저런 면에서의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자신감에서 이 호남 유세에서 이번 5.18 기념식에는 내가 대통령 자격으로 직접 이 5.18 기념식에 오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호남 출신 첫 총리 기용설이 차천타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군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많이 나오는 분들이지만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전 한은 총재,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그리고 김효석 전 의원, 진념 전 부총리, 그리고 진영 의원, 이분이 이제 호남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어요. 학교는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대학교, 뭐 지역구도 서울 용산이지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비영남 총리론을 얘기를 했죠. 과거에 호남을 방문해서는 호남 총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총리 후보 얘기를 할